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들, 주린이쌤, 주쌤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자, 어제 주쌤이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또 많이 눌러주신 덕분에 제 촬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그 단기 지지선, 그리고 저점을 찍고 반등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오늘 방산주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오늘 방산주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주린이쌤, 주쌤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 히토리와 관련해서 방산이 조금 엮일 수 있는 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드리고, 지금 상황이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흐름인지까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는 상승 출발을 시작을 했죠. 어제 물량을 툭 던지던지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어주면서 거래량과 함께 소폭 반등을 해주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3,000원 라인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죠.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보세요.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도 보면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세를 또 확인을 했을 때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국항공우주가 중요한 부분은요, 상승하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하더니, 자, 맞고 떨어지고 다시 상승, 다시 맞고 떨어지고 상승하고 있죠. 자, 여기서 힘을 실으려면 93,000원에서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나와줘야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돌파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20일 이평선을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찍어줌과 동시에 반등이 나와줬고, 단기 저점 매수라고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 상황은 도대체 어떤가? 자, 오늘은 외국인이 약간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금융투자보험까지 매도세가 약간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자, 특별한 매도와 매수는 없었다. 물량 자체가 평균보다는 평균 수치만큼 그냥 던지고 사고, 이 구간에서 93,000원 구간에서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자, 좋은 흐름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자리가 중요할지를 살펴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93,000원 라인을 터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쭉 구워보겠습니다. 93,000원 라인을 찍고 터치를 하고, 자, 여기 구간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상승을 위해서는 95,000원까지 돌파를 해줘야지 다음 구간까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이걸 또 뚫지 못하면 90,000원 선 지지와 함께 85,000원까지 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요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뚫지 못하면 맞고 떨어지면서 88,000원, 85,000원 라인을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 요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강력한 매수도, 그리고 매도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 오늘자 흐름은 요렇지만, 그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늘려봤을 때는 어떠한가? 자, 지금은요, 요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면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유입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들어와 있죠. 27,000에서 다시 한 달 구간으로 좁혀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인들한테는 지금 구간이 저점 매수로 인식을 하면서 93,000원, 94,000원을 위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인의 매집은 두드러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추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95,000원 선, 96,000원 선을 뚫어줘야 힘이 좀 실리는 거고, 이걸 뚫지 못했을 때는 90,000원 선 밑으로
9만 원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한 달간의 매집은 계속 요 구간 안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집이 들어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난 한국항공우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쌤이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중요하지만 이 구간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규정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항공우주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추천주랑 종목이랑 어느 부분에 타점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추세가 발생이 되는지 요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영상에서 못 담는 거는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10-2537-3392로 한국항공우주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분석 자료를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타점이랑 앞으로 항공우주가 어떤 흐름인지를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니까 그렇게까지 알려드리고 보너스로 저희가 8월 달마다 이제 매달 이렇게 목표가랑 산출가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적정가가 어딘 구간이고 분석을 좀 해드립니다. 요 표까지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기 표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거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010-2537-3392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분석 자료는 모두 정리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강력한 매수세, 오늘 강력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모으고 있구나.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방산과 관련해서 살펴볼 재료가 무엇인가? 오늘은요, 주쌤이 약간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방산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하시라고 좀 재료를 준비해 왔어요. 만약에 이게 커졌을 때는 방산의 악재가 되는가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참 그전에요.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왜 또 반등이 나와줬나 이 이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3200선을 타면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순환매 3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 종목으로 돌면서 순풍이 돌고 있는 건데 자, 요게 왜 오른지를 보면 지난주 3200선 밑으로 하회했던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제 외인의 이탈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반납되었던 반납분이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지수 따라서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상승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납했던 부분이 돌아와줬고 좀 무엇보다도 상법 개정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이 대주주 범위에 대해서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면서 지난주 하락이 조금 이어졌었는데 다시 이거를 이제 여당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회복세가 나와줬으니까 요거는 확실히 일단락이 된 게 아닙니다. 약간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다라는 거지 완전히 회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부분은 지수가 회복을 해줘서 반등을 해줬으나 만약에 이것들이 끌어내리게 되면 또 다시 지지 여부가 중요한 한국항공우주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미리 살펴봐야 될 재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엮여있는 히토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요. 히토류가 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 소식을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 중국은요,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산 투자하고 한국항공우주를 투자하는데 이걸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냐면 한국항공우주는요, 항공기랑 방산, 무기 체계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전투기, 헬기, 군용, 위성체계 이런 거 다 제조하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히토류예요, 히토류.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중국이 이 히토류를 90%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이나 유럽의 이 공급망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공급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은 엮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직접적인 제한은 직접적으로 엮이는 건 없다. 하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보통은 이게 만약에 방산이 한참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런 소식이 더해준다라는 거는 이게 또 뭐 오히려 무기를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는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 결국에 공급 부족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하면서 히토류의 소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무기 단가가 인상이 되고 매출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될수록 히토류가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오히려 이 히토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히토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토류가 부족한 건 변하지 않는데 이 소식 하나로 그냥 악재로 반영하느냐 상승으로 반응하느냐 이거는 시장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포인트는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공급 부족 현상이 오면 다시 또 방산주는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오르겠다.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충분히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히토류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한국항공우주가 중요한 지지 라인 94,000원, 93,000원 라인에서 요거를 어떻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지는지 어쨌든 거래량이 좀 더 나와주던지 방향이 조금 갈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체적인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도 추천주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추천주까지 모두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37-3392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주린이쌤, 주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